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평가 문제 풀기로 했죠? 평가 문제집 208쪽이고요. 문제 풀어봤니? 쉽지 않지. 계산 문제가 좀 있고요. 여러분들 공식 나오면 어려워하잖아. 어떤 공식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선생님과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나오는 공식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개념을 좀, 문제가 여기에 보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 우리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중간에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잃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자, 1번. 발전소 전력을 가정까지 보내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이 중에서 전압을 높이는 곳은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죠. 그래서 여기 뭐 어렵지 않게 1번.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할 때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해야지만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근처에서는 전압을 높이고, 그게 소비지, 뭐 공장이나 가정집 이런 데 근처에 오면 다시 전압을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음 2번. 송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얘기했죠. 전압을 크게 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굵은 걸로 만들면 저항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비싸진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어쨌든 에너지 손실은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아, 이거 아니죠. 전압을 키우는 이유가, 전압을 키우면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압을 키우는 건데 3번은 반대로 얘기했죠. 다음 4번. 전기가 잘 통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물질은 비싸요. 그런 단점이 있어. 다음에 발전소를 소비지 가까이 건설하여 송전선의 길이를 줄인다. 이것도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전기를 긴 송전선을 통과하게 할수록 저항이 커지거든. 뒤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발전소를 집 가까이 어떻게 지어? 다음 3번. 손실되는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기억.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이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맞는 얘기예요. 저항에 의해서, 저항이라는 건 전류가 흐를 때 마찰에 의해 마찰을 일으키는 게 저항인데, 마찰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생기죠. 니은 송전선의 전기 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크면 에너지 손실이 크겠죠. 디귿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손실되는 전력이 크다. 네,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보기죠. 답은 4번. 자, 4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다시 확실히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게. 다시 얘기하면, 이런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 걸 변압기라고 하는데, 방법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요. 이 감은 코일의 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류의 전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봤었는데, 코일의 감은 수를, 이쪽을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 감은 수를 N1, 이쪽을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이걸 뒤집으면 뭐 그 순서는 바뀌겠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에 요 표시가 그 교류 전류를 공급했다라는 표시거든. 그래서 요 표시가 있는 쪽이 1차 코일? 네, 1차 코일이고요. 여기가 2차 코일인데 그 감은수를 N2라고 해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크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N1 대 N2는 V1 대 V2. 이쪽에 전압을 V1, 이쪽에 전압을 V2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성립하죠. 우리 학습지에서 했던 거랑 식이 좀 다르게 생겼지?
요 비례식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V1분의 N1은 V2분의 N2. 식을 또 이렇게 여러 개 쓰면 더 헷갈리지? 그냥 N이 크면 V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세진다. 자, 전압이 220V와 110V야. 2배 차이 나지? 그럼 코일을 감은 수도 N1과 N2도 2배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비례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답은 4번. 다음 5번. 또 나왔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코일을 감은 수를 1차 코일은 1000번 감았고 2차 코일은 2000번 감았대요. 5번.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우리는 아까 전압까지만 했는데 전류를 물어봤어. 차례차례 합시다. 차례차례. 전압을 보면 지금 코일을 감은 수가 N1과 N2가 각각의 전압 V1과 V2의 B와 같다 그랬는데 N1과 N2가 각각 1000번, 2000번이니까 이게 1대2죠. 따라서 전압도 1대2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변압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체크할게요. 지금 한 가지 얘기했어, 우리. 코일 감은 수와 각각의 전압은 비율이 같다. 이 코일 감은 수가 1대2면 전압도 1대2다. 얘가 100V면 얘는 200V야. 자, 이거 한 가지 했고요. 두 번째는 전력이라는 값은 P라고 쓰고 이건 V와 I의 곱이야. V는 전압, I는 전류. V와 I의 곱인데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이 변압기에서 전력은 일정해요. 이쪽의 전력과 이쪽의 전력이 같다. 이 변압기라는 게 왜 생기냐면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이 이 옆쪽 코일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전자기 유도 배웠잖아. 자, 그건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금 그거 몰라도 돼.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코일 가문수와 전압이 비례한다는 거. 두 번째, 코일 가문수와 관계없이 전력, V와 I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즉, 1차 코일의 전압과 전류의 곱은 2차 코일의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아. 근데 전압 B가 1대2였어.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럼 전류의 B는 2대1이 돼야겠죠. 곱이 같으려면 얘가 2고 얘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뒤에 문제 또 나와요. 천천히 봅시다. 6번. 기억 V1은 2V2이다. 지금 우리 아까 했었죠. V1이 V2, V1과 V2의 B가 V1보다 V2가 더 크잖아. 2배. 근데 지금 이건 V1이 V2의 2배를 한 거랑 같대. 아니지, 반대지. V1의 2배를 해야 V2랑 같죠. 1대2니까. 다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압이 변한다. 변압기 원리가 전자기 유도고요. 디귿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2차 코일에 소비되는 전력과 같다. 맞았어요. 전력은 같아요. 다음 7번은 뭐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개념이니까. 이거 지하 전력구라고 하죠. 땅에다가 송전선 묻은 거. 다음 실전 응용 문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자, 여기에서 도입될 개념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일단 봅시다. 변전소에서도 변압을 똑같이 하는데
변전소에서 10,000볼트의 전압을 일시, 100, 1000만, 10만, 10만 볼트로 승합했대요. 전압을 10배 늘렸어요. 10배 늘렸어요. 그때 손실되는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식이 나왔어요. 위에서 식 2개 기억했고요. 세 번째 기억할 식은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이야. 이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에요. I 제곱 R.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야. 잘 따라오고 있죠? 일단은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고요.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그때 이해한 내용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필기해가면서 같이 한번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전압을 줬는데 우리가 손실전압 구하려면 전류가 필요해. 그럼 이때 이제 전류를 구하려면 P는 VI식을 써야죠. P는 VI. 우리가 발전소에서 이 P는 손실 전력의 P와는 다른 거야. 여기서의 P는 뭐냐면 이 전력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딱 발전을 했어. 그게 전력이고 걔를 얼만큼의 전압과 전류로 송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야. 이때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량은 일정하게 있죠? 근데 내가 전압을 10,000볼트에서 10만 볼트로 10배 키우면 전류가 10분의 1로 줄겠지. 따라서 10분의 1로 전류를 줄이면 손실 전력 I제곱 R 이 식에서 I제곱으로 반영되니까 10분의 1의 제곱배만큼 작아지겠죠. 답은 5번이에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문제를 좀 더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문제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 어려운 이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써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그림은 변전소 A에서 100kW의 전력을 10,000볼트의 전압으로 10km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km래요. 떨어진 변전소 B로 송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송전선의 전기 저항은 1m당 0.002옴이래요.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게 송전선의 전기 저항은 이랬어. 송전선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많이 온다 그랬죠. 자, 송전선의 전기 저항이 1m당 0.002옴이니까 002옴 이거를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퍼 미터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 속력 얘기할 때 100km per hour 이렇게 얘기하잖아. 1시간당 100km 간다는 거야. 또는 뭐 사과 한 개당 20g이에요. 그럼 20g per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과 한 박스에 10kg이야. 그럼 10kg per 박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p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100km per hour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사선이 분수거든? 1
hour, 1시간 분에 100km 이런 뜻인데 얘는 100km 곱하기 1시간 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또 이 1시간 분의 1은 역수라서 100km 곱하기 1시간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배웠나 니네? 지수를? 안 배웠나? 이걸 이렇게 퍼라고 읽어요. 이렇게 역수 취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걸. 몰라도 돼. 자, 여기 몰라도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거는 얘만 기억하면 돼. 1m에 0.002옴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송전선이 전체가 10km니까 10km는 이건 알지?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 k가 붙으면 k가 붙으면 다 1000이야. 그러면은 10,000m. 계산하면 25옴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이건 배운 거 아니야. 우리 요번에 수업하면서 배운 거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 안 나지? 자, 요런 거였어. 다음 두 번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물어봤어요. 전류의 세기. 자, 전류 구하려면 일단 여기에 전압 나와 있고요. 요 100kW가 전압 P예요. 1000V가 전압 V고요. 우리는 전류는 I지. I를 구하래. 어떤 식을 쓰면 되겠어? 네, 맞아요. 이 식 써야죠. P는 VI. 요 식 써야죠. 자, 100kW면 100kW니까 1000 더 붙여야 돼. 동그라미 3개 더 붙여. 와트는 1000V죠. 곱하기 전류. 따라서 전류는 10이네요. 단위는 암페어 A예요. 답은 5번.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렇게 했고 다음 4번.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송전선의 양 끝에서 걸린 전압은 아까 1000V로 건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이 변전소에서 이 발전소 옆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100kW로 생산을 했어. 그러면 그걸 1000V로 보내면 송출할 때 전류가 10A인 것까지 구했죠. 그러면 이 송전선엔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송전선에 걸린 전압은 변전소에서 쏴준 전압과 달라요. 변전소에서는 얼만큼의 전류로 보낼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잘 들어야 돼. 변전소에서는 얼만큼의 전류로 보낼지만 결정하는 거고, 이 송전선의 전압은 흐르는 전류 양과 이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자, 다시.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전한 이 전력을 얼만큼의 전압을 가지고 송출할 걸지를 결정하면 그 전압에 따라서 전류량이 결정이 돼. 전류량이. 자, 그럼 이 전류량에 따라서 이 송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 전압은 어떻게 결정되냐?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결정돼요. 어떻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옴의 법칙. V는 IR. 이 식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서 송전선의 전압과 변전소에서 쏴주는 전압은 다르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VIR에 집어넣으면 전류는 10A인 거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 저항은 아까 앞에서 25인 거 구했죠? 그럼 200V가 되겠죠. 써야 되는 식이 자꾸 늘어난다. 기억할 건 V나 IR 이 식은 알고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변전소의 전압과 송전선의 전압이 다르다. 다음 송전선에서 소비 전력은, 자, 소비 전력은 손실된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손실되는 전력 우리 아까 식 외웠었지? P는 I 제곱 R. I는 10A 제곱이고요. 그 다음 저항은 25M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2000W, 1000은 킬로로 바꾸니까 2kW가 되겠어요. 네, 이 문제를 이해하면 나머지 다 풀 수 있어. 자, 정리하고요. 잠깐 숨 좀 돌리고 또 한번 달려봅시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다음 6번. 변전소에서 송전선 A와 B를 통해서 각각 EP의 전력과 V, P의 전력과 EV, 그러니까 EP만큼의 전력을 V의 전압으로 하나 송출하고, 그 다음 P만큼의 전력을 EV로 송출한다는 거야. 이때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전력은 P는 VI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각각 다른 전력을 쏘는 거니까, 자,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A라고 놓으면 I는 V분의 P지, 얘는 V분의 EP가 되겠고요. 송전선 B에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하면 얘는 EV분의 P가 되겠죠. 얘와 얘는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따라서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4배가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방금 거는 뭐 이해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식에 넣고 계산하면 돼. 여러분, 문제 풀 때 써먹는 식이 딱 지금 나오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 식 갖고서 풀면 돼요. 자, 7번. 동일한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3배가 될 때 송전선에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 식은 I 제곱 R이죠. 전류가 3배가 돼요. 그럼 I 제곱이니까 손실은 9의 제곱 9배가 돼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 기억, 송전선의 저항이 클수록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커진다. 당연한 거지. 저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맞는 거고요. 발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전압을 높여서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2분의 1배로 감소한다. 자,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정리해볼게. 전압이 2배가 되면 P는 VI 식에 의해서 전류가 2분의 1이 돼.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손실 전력 구하는 식. 손실 전력은 I 제곱 R 식에 의해서
손실 전력이 4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답은 기억. 자, 요거 정리한 거 좀 기억해둬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다음 9번. 그림은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P0의 전력을 전압 V0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소모 전력이 P라고 했어요. 자, A에서 같은 전력을 EV0, 압력을 2배로 했지. 압력이 2배 되면 소모 전력은, 자, 방금 했잖아. 전압 2배. 그럼 P는 VI에 의해서 전류가 2분의 1배. 항상 이 순서로 하는 거야. 그럼 손실 전력은 P는 I제곱 R에 의해서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죠. 답은 1번. 다음 10번. 변압기에서 전압이 변하는 것, 이 원리가, 변압기 원리가 전자기 유도예요. 기억, 니크롬술에 열이 발생한다. 이거는 저항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건 아니고요. 니은, 자석사에 코일 넣고 돌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 맞고. 자기 테이프가 붙은 상품을 가지고 검색대에 지나가면 경고음 난다. 이것도 전자기 유도 맞아요. 11번.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는 거예요. 됐죠? 다음 12번. 자, 이제 코일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요. 이제 변압기 관련된 거. 1차 코일을 2000회가 맞고 그때 220V였어. 2차 코일의 전압이 11V가 됐어. 자, 220V와 11V야. 몇 대 몇이니? 20대 1이죠. 그 다음, 그때 전류가 10A였어. 자, 기억부터. 기억.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도 전압에 비례해야 되니까 20대 1. 1차 코일이 2000번 감았으면 1차 코일이 2차 코일에서는 100번 감았겠지. 20대 1. 교류 전원 장치에 연결된 코일에는 0.5A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 우리 아까 처음에 할 때. 잠깐 앞에 가서 볼까? 선생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여기 했었잖아, 여기서. 이쪽의 전력과 이쪽의 전력이 똑같다. 전력은 VI인데, P는 VI인데, 이쪽의 VI와 이쪽의 VI가 같다 그랬어요. 자, 다시 그걸로 풀어보면, VI는 일정하니까, 계산해보면, 2차 코일에서 11V에 10A야. 그럼 1차 코일에선 220V에 전류가 얼마냐? 이거 계산해보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110W네. 그러면 여기는 0.5A겠지. 맞네요. 다음 디귿은 맞다고 그랬죠. 변압기 원리는 전자기 유도. 다음 13번. 코일의 가문수가 10대 1이에요. 13번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압이 1000V일 때 2차 코일은 코일 가문수가 10대 1이면 전압도 10대 1. 그러면 100V.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면 자, 1차 코일의 전압이 100V야. 1차 코일의 전압이 100V고 아니다. 미안. 1000V. 1000V고 전류의 세기가 1A야. 그때 2차 코일은 100V지. 그럼 전류의 세기는 10A야겠죠. 다음 15번. 거의 다 했어요. 1차 코일, 2차 코일 가문수가 1대 4래요. 1차 코일에 500V의 전압이 있어.
그럼 1대 4니까 500대 2000이죠. 여기는 2000V야. 2차 코일에 200ohm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대요. 자, 기억.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80A이다 그랬어. 어떻게 구하냐면 이쪽의 전류도 모르고 이쪽의 전류도 모르지. 이쪽은 전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ohm이 나와 있잖아. 저항이. V는 IR, I는 R분의 V. 계산하면 200ohm 분의 2000V 10A네요. 이쪽이 10A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2000V 곱하기 10A, 이쪽은 500V야. 곱하기 얼마가 돼야겠어? 40이죠? 2만이니까 2000 곱하기 10 하면 2만이잖아. 그럼 500 곱하기 40해야 2만이지.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니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구했죠? 2000V 맞고. 디귿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공급되는 전력은 양쪽이 다 똑같은 거야. 어디 걸 계산하는 상관이 없어. 이쪽 계산해도 2만W 2만W면 20kW지. 이쪽 거 계산해도 20kW. 전력은 VI니까 이 변압기에서 양쪽 코일에 걸린 전력이 같다라는 거였으니까 뭘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5번. 16번. 지하전력구 사용하면 장점. 감전 피해 적은 거랑 전자기파 피해 적은 거. 보수는 어렵고요. 비용 많이 들고요. 에너지 손실은 어떤 전선을 쓰고 어떤 전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자, 17번 뭐 이거 양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거 스마트 그리드였죠. 거의 다 했다. 이쪽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송전 전압이 높아질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 이유는 전압이 높을수록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가 쉽고 크게 발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전자파 피해, 전자기파 피해 때문에 그렇죠. 다음 충전할 때 원리. 공급하는 전압은 220V인데 휴대폰에 충전할 때는 5V만 있으면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 휴대폰 안에 코일이 있는 거야. 충전기 속에 변압기가 있는 건데 그 변압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 형성. 그러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5V의 전압이 걸리는 거야. 코일 가문 횟수 구해볼 수 있겠지? 220V하고 5V니까 코일 가문수의 B가 나오겠죠. 안 해봐도 돼요. 자, 20번. 이건 뭐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전선을 안에다가 이 콘센트가 있으면 그 뒤쪽에 벽에 전선이 다 있어. 장점은 뭐 감전대 위험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피해 감소하겠죠. 자, 일단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어렵지? 자, 정리하시고요. 혹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모르는 문제는 플레이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그룹끼리 조별로 앉으세요. 조별로 앉아서 모르는 문제들 같이 좀 논의하면서 해결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룹별로 조별로 서로 모르는 거, 그리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더 공부하고 아니면 학습지랑 노트 같은 데다가 공식들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